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박현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저 혼자서 문을 열게 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두 분 다 같이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어제 부쩍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추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가 그치고 나면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참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기보다는 그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해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심혈관 질환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은 그 온도가 1도만 내려가게 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심혈관의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호흡 곤란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변덕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몸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비로 봄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꽃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 곁은 항상 꽃이 함께하죠. 오늘 이 꽃으로 선물을 만드는 사람 바로 플로리스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플로리스트 하면 아무래도 꽃을 만지는 사람이라 보니까 굉장히 예쁠 것 같고 또 굉장히 선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오늘 만나볼 플로리스트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꽃.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어디 쓰시는 곳이에요, 혹시?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 봄을 더 싱그럽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플로리스트가 있습니다. 원진희 씨의 아름다운 꽃 이야기 함께 하시죠. 여기에요, 여기. 화사하고 예쁜 꽃이 많다고 소문난 충주의 한 꽃가게인데요. 소개합니다. 이 꽃집의 주인장 플로리스트 원진희 씨. 원래 전에는 은행에 계속 오랫동안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많이 좀 지쳤었어요. 육아랑 같이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드라이플라워라는 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배워서 시작하게 됐죠. 이야, 진희 씨 손은 금손인가 봐요. 꽃가게를 시작한 지 겨우 2년. 초보 사장인데도 입소문이 자자한 비결이 뭘까요? 진희 씨는 주문 즉시 꽃다발을 만들어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이걸 보고 다들 주문하고 기분 좋은 후기를 올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정말 입소문이 일파만파 금방 번지게 된 거죠.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진희 씨의 특기는 꽃과 소재를 모아서 다발을 만드는 핸드 타이드 부케. 플라워 디자인에서 유행을 조금 타는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빨간 장미 붉은색의 포장지는 이 색감으로 장거리 연애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여자친구분도? 네, 여자친구도 82.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단골 고객의 달콤 쌉싸름한 연애 이야기를 꽃다발에 녹여내는 그녀. 안녕하세요. 네, 꽃 찾으러 오신 거죠? 네, 여기 준비해드렸어요. 여자친구 드린다고 해서 제가 약간 퍼플 계열로 준비해봤는데 뜻깊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 앞두면서 많이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마음을 좀 녹여주려고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됐어요. 30대 후반에 남들보다 늦게 플로리스트에 발을 들여놓은 원진희 씨. 그런 만큼 욕심을 낸 게 있답니다. 꽃이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도 저는 굉장히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외에 정말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좀 그런 유럽 정통의 프렌치 스타일을 직접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면 조금 더 다른 이제 영감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좀 무리해서 연수는 다녀온 거긴 해요. 아유,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진희 씨는 파리 국립 플로리스트 학교에서 단기 연수를 했는데요. 스승에게 깊이감 있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잘 살린다는 평을 듣곤 했답니다. 그날 오후, 진희 씨가 꽃가게 문까지 닫고 찾은 곳은 화실입니다. 아름다운 색채의 어울림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기 위해 1년 전부터 데생과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제법 실력이 물이 올랐답니다. 핑크요? 평온함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고 지칠 때 그림을 그리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림에 빠져들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예술 감각이 있긴 했지만 뭐든 시작하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쟁이랍니다. 물론 선생님도 인정하시죠? 어때요? 우선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색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진희 씨는 대학 첫 미팅에서 만난 남편과 28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뒀는데요. 요즘 한창 사춘기인 아들 챙기느라 가게와 집을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얘기해봤더니 그쪽에서도 일러스트 이제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하시니까 한번 엄마랑. 진희 씨를 닮아 예술에 관심 많은 아들. 엄마 응원만큼은 최고입니다. 제가 작년 어버이날에 친구들한테 꽃을 판 적이 있어요.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꽃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더 신기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더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진희 씨는 자신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수업을 염두에 두고 꽃가게도 수업하기 편하게 꾸몄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시죠? 날씨가 꽃샘추위가 왔나 봐요. 나가면서 밑으로 뻗치는. 그리고 방사형으로 한번 꽂아봤어요. 방사형 같은 경우는 줄기 배열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한 초점에서.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하는 건 소박한 꽃. 그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안미초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한 가지에, 한 대에 정말 자잘한 정말 작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하얀색의 아미초인데 한여름에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들 같은데 많이 피어 있는 꽃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잔잔한 꽃을, 들꽃 같은 느낌의 잔잔한 꽃이 좋더라고요. 아미초는 그녀의 시크릿 플라워인가 봅니다. 뭔가 이렇게 빵 터져 나오는 느낌으로. 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느낌이 다 다르다는데요. 인증샷 한번 찍어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볼게요. 2, 2, 셋.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진희 씨도 만족스러운가 봅니다. 이야, 집이 다 환해지겠는데요. 꽃은 봐도 이렇게 힐링이 되잖아요. 향기를 맡아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꽃처럼 예쁘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만들면서도 더 기분 좋고요. 네, 좋습니다. 고객들은 왜 그녀의 꽃작품을 좋아하는 걸까요? 어떤 저의 단골 고객분이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꽃을 보면 따뜻하대요. 느낌이. 그러니까 평온하고 따뜻하고. 근데 저도 그 느낌을 추구했었거든요.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네요. 욕심 많은 진희 씨, 요즘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겼답니다. 바로 웨딩 장식인데요. 시간 날 때면 이렇게 직접 만들고 스케치도 해보고 솜씨를 뽐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이 그렇게 비싼 꽃만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저렴하고 예쁜 꽃들도 많아서 그런 꽃들을 좀 자기 가까이에, 식탁 앞에, 사무실 책상 옆에 아주 작은 꽃이라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꽃집에서 꽃과 함께하는 제 그림 전시회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 욕심 마음껏 내도 될 것 같죠?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플로리스트로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는 그녀.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해내고 싶은 그녀의 욕심과 열정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향긋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플로리스트 원진이. 고객들이 자신의 꽃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데요. 앞으로 더 가치 있는 플로리스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진이, 그녀를 주목해주세요. 네, 꽃향기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진희 씨,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 큰 아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은행원이셨을 때도 일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플로리스트를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사업으로만 따졌을 때는 사업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 웨딩 산업 쪽도 배우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웨딩 쪽에서도 많은 커플들에게 향긋한 꽃 많이 선물해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분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려 숲을 가꾼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숲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정선군 북평면 해발 550m에 위치한 이곳은 가리왕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데요. 나무와 바람, 자연이 숨쉬는 치유의 숲.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나온 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이곳에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있다고 해서 나와봤는데요. 이 넓은 숲과 로맨티스트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곳에요, 로맨티스트가 있는 숲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오늘의 주인공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인연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네네. 생소한 곳에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기 치유의 숲이라고 이제 건립하기로 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뭔가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없어서 제가 통나무 홍송이라 그러는데 네. 이 나무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입구부터 좀 오시는 분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오, 너무 의미가 좋은데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예, 네. 예. 아니 근데 이곳에는 또 개구리가 저희를 환영을 해주네요. 아, 예. 저 개구리는 원래 우리 집사람이 좋아해요. 그래서 개구리를 수년간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동네가 개구리가 많은 동네가 돼서 터줏대감이라고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개구리 동상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저희도 개구리를 딱 인사하면서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짠! 저도 짠! 이렇게. 신기하다. 이거. 오! 야, 이제 드디어 이곳에서 정원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아리 성문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성문이에요.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정원이 나오는데 네. 이걸 조성하다가 보니까 철광석이 나오고 정선에서도 발견되기 힘든 돌이 나오고 하는데 그 돌이 비가 올 때든지 하면은 아주 컬러풀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때 저 생각으로는 피멍이다. 내가 살아온 과정에 있는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이 돌을 치우지 안 하고 그대로 살리면서 실을 저렇게 이제 읊었어요. 여기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이 네. 저를 넘어서서 고통 없이 가서 깨달음의 성문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로 오니까 또 정선에 왔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아리랑, 아라리를 또 표현한 탑이 있네요. 그래서 만드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아리랑이죠. 그죠. 네. 제가 평소에 좀 생각을 했을 때 아리랑은 한 여자의 한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새롭게 해석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설이 많은데 네네. 그것도 맞죠. 맞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르게 좀 해석을 해서 네. 깨달음의 한국의 민요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비를 만들었습니다. 아리랑 하면 한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를 깨닫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민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멋있는 섬 같은 게 있는데 이곳은 어디죠? 바로 이 정원의 랜드마크입니다. 오, 랜드마크. 근데 보니까 가시버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요? 그렇죠. 네. 가시버시는 우리나라 옛말인데 부부의 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시버시가 순 우리말로 부부란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내를 위한 사랑을 담아 세운 가시버시 성에는 남편이 처음 고백했던 말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소품, 산장 못지않은 치유의 숲 카페에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데 저희 집사람이 천식을 앓게 돼가지고 강원도의 700고지는 사람 건강에 참 좋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말만 듣고 그게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한 3일을 지내봤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숙면을 취하면서 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선전이 아니라 사실 그렇고 자연 환경이라는 게 진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일도 있구나. 지금 현대가 피로사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저도 직접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건강을 직접 눈으로 회복하는 걸 보고 다른 분들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좀 보탬을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한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 부부. 치유의 숲을 만들기 위해 남편 손진익 씨는 조형물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는데요. 그런 그의 노력을 알아주는 듯 아내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유의 숲으로서 일반 지금 기존 수목원이나 휴양림에서 보는 즐기고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수목원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선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부부는 자연이 주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합니다. 와보면 주변 풍광도 좋고 산수가 수려하고 또 여기가 조성된 게 다른 관광지하고는 많이 차별이 되고 한번 와보시면 도심에서 이제 찌든 그런 삶에 찌든 여러분들이 오시면 꼭 또 건강이 좋아지고 힐링이 많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주 진짜 와볼만 합니다. 네, 이곳은 오롯이 자연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제 꽃 피는 봄이 오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져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 같이 산책을 하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전히 서로를 위하는 마음 안으로 함께하고 있는 부부. 꽉 잡은 두 손 변치 말고 행복하세요.
네, 치유의 숲, 축구장 무려 47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비가 다 그치고 해가 쨍쨍하면 정말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게 됐습니다. 아내의 천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처음 이 숲을 가꾸게 됐다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구나라는 게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게 됐는데요. 저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지 오늘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밀려 들어오겠는데요. 이 때문에 오전에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리고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하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고요. 밤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감기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감기에는 따뜻한 물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하죠.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요일이면 건강 하나 더 챙겨셔야겠죠. 바로 제철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제철 음식이 참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알려드릴 이름 바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강진 연근입니다. 연근 맛보러 가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따뜻한 고장 전남 강진. 이곳에 따뜻한 햇볕 받고 해풍 맞으며 자란 튼실한 연근이 떴다. 59개 농가가 똘똘 뭉쳐 요리도 개발하고 수출길도 열고 있다는데 강진으로 연근 만나러 출발! 여기는 연근의 고장 강진입니다. 제가 오늘 강진에서 이 연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준비를 그냥 아주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연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강진에 들녘에 웬 묘라는 기계 소리? 그 주인공은 바로 진흙 속에 숨은 진주, 연근 되시겠다. 연근을 캐는 손길이 무척이나 분주한데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최형욱 리포터. 이야, 여기가 연근밭이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들어가면 돼요? 네. 용기 내어 들어가더니 옴짝달싹을 못하네. 이래서 연근이나 캘 수 있겠어요? 진흙 옷 입고 하나 둘 떠오르는 연근들. 어떻게 채취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게 지금 기구 같은 거, 기계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냥 큰 기계로 그냥 쫙 해버리면 안 되나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 없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주면 거기에서 손으로 직접 연근하고 흙하고 분류를 해서 채취를 해요. 그 방법이 더 편리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부러지거나 하는 큰 기계가 들어가서 밟히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로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근이 상하지 않도록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전용 수확기로 물을 쏘아 상처 없이 건져 올리고 잔가지를 제거해 모으면 연근 수확 끝! 이게 뛰어난 품질의 비결이었구나. 강진 연근 최고! 그럼 어떤 연근이 좋은 연근이에요? 돌이 많은 그 땅에서 만약에 연근을 채취를 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돌이 없는 곳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겉으로 봐서 예쁜 게 먹기에도 좋은 거네요. 네네. 손질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연근이 좋은 연근이다.
동글동글 예쁜 연근을 가득 싣고 선발장으로 출발! 진흙 가득 묻은 연근 수확해 오면 일단 씻어야죠.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연근 작업의 첫걸음. 연근 변신의 첫 번째, 껍데기는 갈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뽀얀 속살 드러내는 연근들. 근데 이 작업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고단한 작업 같은데요? 아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다들 좋아져가지고 기계에다 쑥 넣으면 쑥 깎아주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기계를 해도 이거하고 딸기하고는 절대 기계로 안 되거든. 그럼 딸기하고 연근은 진짜 사람 정성이 깃든 그런 작물이네요. 이야, 어머니 저도 한번 좀 해볼까요? 도와드릴까? 연근 맛보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우리의 형웅 리포터도 할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얀 연근 광주리에 쌓인다 쌓여.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두 번째 과정. 속살 드러낸 연근은 절단기를 거쳐 날씬한 몸매로 재탄생하고 진공 포장을 거치면 준비 끝! 여기 우리가 아까 채취해온 연근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로 연근을 다듬고요. 아까 임시로 다듬은 걸 여기 좀 세밀하게 다듬고 그렇게 해서 깎아서 마트에 나갈 거는 진공 포장을 하고요. 시장에 보낼 거는 저 박스에 10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먹기 직전에까지 다듬어서 여기에서 나가는 거군요. 오, 그러면 보통 작업량이 어떻게 돼요? 저희 일일 하루에 800kg에서 1톤 사이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올라가는 양이. 1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일을... 하루 캐는 양이죠. 하루에 1톤 정도 캡니다. 아, 그러면 맞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으로 이렇게 다 네네. 연근이 가는 거예요? 네네.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강진 연근. 그냥 조림으로만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연근 샐러드, 연근 카나페 등 다양한 요리로 각광받고 있다고요.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연근 채취에 또 가공까지 열심히 연근을 쫓아다녔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연근으로 어떤 요리를 또 맛볼 수 있을지 우리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가 고파요. 연근으로 뭐 해 먹을 수 있나요? 연근이 흔히 뭐 연근 조림만 알고 계시는데 여기 저희가 오늘 선보일 것은 연근 샐러드, 그 연근 까나페, 연근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좀 선보일까 합니다. 와, 샐러드, 까나페 이거 다 고급 요리 아닌가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연근하고 어울려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연근을 많이 수확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연구를 하다 온 결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맛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맛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새로운 요리 좀 맛보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럼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간단하지만 맛 좋은 연근전 레시피 공개합니다. 먼저 속살 드러난 연근에 고운 부침가루 입히고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내면 아삭아삭하면서도 고소한 연근전 뚝딱! 우리 아버님들 술안주로 그만입니다. 그럼 이번엔 연근 샐러드 만들기! 먼저 연근을 얇게 썰어 수분을 제거한 다음 기름에 붕동! 노릇하게 튀겨 바삭바삭 과자 같은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맛있겠죠? 샐러드엔 드레싱이 가장 중요하죠. 표고버섯, 단호박, 귀리 섞어 넣은 다음 색감과 풍미를 책임질 토마토까지 넣어 잘 저어주고 여기에 특별 소스 뿌려주세요. 그 다음 싱싱한 야채 위에 울긋불긋 드레싱 뿌리고 그 위에 연근 튀김으로 예쁘게 장식하면 먹음직스러운 연근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연근 카나페 만들어 볼까요? 바삭하게 튀긴 연근 위에 으깬 단호박 살포시 얹어주고 앙증맞게 딸기 모자 씌워주면 어린이도 좋아하는 연근 카나페 완성!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연근 요리 삼총사 예쁘다 예뻐. 그럼 어린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 까나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게, 오, 너무 맛있겠다. 한 입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맛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연근 요리라고는 애들이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어린이 뭐 영양적이에도 좋고 아주 뭐 간식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어머니들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 연근의 변신은 무죄. 피로회복, 불면, 기침에 좋은 영양 만점, 맛도 만점인 강진 연근. 우리 모두의 입맛을 저격할 연근으로 오늘 저녁 밥상 채워보세요. 강진 연근이 최고야.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연근 사실 먹기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웠었는데요.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뭐 까나페 그리고 샐러드로 함께 만들어서 먹으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과자처럼 바삭하게 튀겨서도 먹기도 하는데 참 반가운 연근 소식이었네요. 그동안 사실 연근을 먹기에는 그 조림, 연근 조림으로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요리법 곁들이면서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음식 이야기 이어가 볼까 합니다. 또 하나의 제철 음식, 이번에는 바닷속에 있는데요. 바로 쭈꾸미입니다. 봄의 진미 쭈꾸미를 풀코스로 맛볼 수 있는 맛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맛집 함께 갑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 봄은 뭐니 해도 입으로 즐기는 게 최고죠. 봄 요리가 펼쳐질 곳은 광주 상무지구입니다. 봄에 날 빼면 섭섭해. 싱그러운 봄바다의 향기가 가득해 봄바다의 진미로 불리는 쭈꾸미. 이맘때 먹으면 딱 좋은데요. 봄에는 쭈꾸미죠? 입안에 봄이 가득이에요. 이뻐져, 이뻐져. 봄의 전령사 쭈꾸미 요리의 향연이 시작된다. 맛있는 음식의 시작은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와, 살아있네. 우선 이제 손님들한테 신선한 쭈꾸미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받고 있고요. 이제 매일 받다 보니까 부드럽고 맛도 좋으니까 이렇게 매일 받고 있습니다. 기운 센 천하장사 쭈꾸미가 나가신다. 충남 대천에 나온 서해안 쭈꾸미 쭈꾸미입니다. 남해안 것보다 작지만 뻘에서 나와갖고 맛도 부드럽고 식감도 좋아갖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목욕제게는 예의죠. 살아있는 쭈꾸미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를 때 국물이 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살짝만 잊혀주면 깨끗합니다. 볶아도 삶아도 다 맛있는 게 쭈꾸미라지만 먼저 데쳐 먹어볼까요? 잘 끓인 육수에 식감 살리는 채소 넣어주고 오늘의 주인공 쭈꾸미님 입장하면 게임 오버! 살짝만 데친 뒤에 채소랑 같이 딱 먹어주면 정신은 번쩍, 기운은 불끈.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봄철 별미 쭈꾸미. 이것은 많이 데쳐버리면 이제 찌개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한 10초 정도만 약간 홍동 담갔다 건져서 초장에다 약간 찍어 먹으시면 기가 막힙니다. 죽이죠. 싱싱하게 아주 살아있는 쭈꾸미로 직접 바로 이 현장에서 데쳐서 먹으니까 이 맛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봄엔 또 싱싱한 채소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쭈꾸미는 특히 냉이랑 같이 먹으면 벨트 풀고 먹어야 돼요. 진짜. 저희는 이제 봄 쭈꾸미다 보니까 봄에 나누는 채소 중에서 보통 미나리를 많이 쓰는데 지금 봄철 냉이가 향이 좋고 그래서 냉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냉이랑 쭈꾸미 얼마나 맛있게요. 쭈꾸미님 나가신다. 입을 벌려라. 맛있겠다.
쭈꾸미는 생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미나리랑 그 냉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한끗하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이 샤브샤브 육수가 그렇게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육수 맛이 끝내줍니다. 육수 다른 육수 맛하고는 완전히 뭐 차원이 틀린 것 같고 정말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가슴이 빵 뜨인 것 같은데요. 가슴이 뻥 뚫리는 육수의 비법을 찾아라. 보통의 샤브샤브 육수와는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이건 어떤 육수예요? 네, 사골 육수입니다. 네? 사골 육수요? 사골 육수라 하면 주로 곰탕, 설렁탕, 갈비탕, 국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왜 사골 육수를 쓰냐면 손님들 건강에도 좋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다시 육수를 쓰는데 저희는 이제 쭈꾸미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손님들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골 육수에 미나리 넣고 신선한 쭈꾸미를 1분 정도 끓여주는데요. 쭈꾸미 꽃이 활짝 피었죠? 쫄깃하고 부드러운 쭈꾸미 숙회 완성! 이맘때 먹으면 가장 맛있는 쭈꾸미. 먹었을 때하고 느낌이 전혀 다른 색다른 맛, 또 다른 맛, 정말 먹어보면 맛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쭈꾸미는 이걸 드셔야 돼요. 입안에서 팡팡 터져요. 봄 쭈꾸미를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알 때문이죠. 제대로 입맛 살리시는데요. 봄이 내게 온 듯한 그런 느낌? 눈으로 한번 즐기고 입으로 2번 맛보면 간다, 뿅 간다, 쭈꾸미 무침. 먼저 잘 삶은 쭈꾸미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봄철 입맛 살리는 채소도 더해줍니다. 여기에 비법 양념을 넣는데요. 비법은 제 27년 주방장 생활할 때 그 노하우인데요. 집에서 직접 담은 매실 엑기스, 고추장,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설탕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요. 직접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켜갖고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좀 넣고 좌우로 쉐킷 맛있게 무쳐 보기만 해도 친구입니다. 내가 먹을래 못 참겠어. 손님들 입맛 공략 성공. 다들 잘 드시죠? 여러분, 이 봄에 쭈꾸미 놓치지 마세요. 1년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쫄깃쫄깃하면서 그 샤브하고 색다른 맛이라고 해야 그냥 회 원래 잘 안 먹는 편인데 맛있어요. 그냥 맛있다는 표현이 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섬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생선류 이런 쭈꾸미 같은 거 좋아하는데 봄에는 빠지지 않고 꼭 와서 쭈꾸미를 먹고 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날마다 이 쭈꾸미만 먹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봄을 상징하는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쭈꾸미. 샤브샤브부터 숙회 그리고 무침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봄을 맞으러 계절을 느끼러 야들야들한 쭈꾸미 한 입 어떠세요?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쭈꾸미만 먹고 살아도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가슴에 탁 와닿는데요. 사실 전국시대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저희가 쭈꾸미 소개해드렸던 게 제 기억으로 한 3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매번 그럴 때마다 쭈꾸미 먹어봐야겠네요 해도 아직까지도 못 먹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든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보니까 요즘 쭈꾸미 가격이 굉장히 금값이 됐다고 합니다. 몸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강도 챙길 겸 입맛도 살릴 겸 쭈꾸미 음식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미나리와 냉이 같이 이렇게 궁합을 맞추면서 먹었던 장면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요. 향긋한 봄 소식이 또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주말을 앞둔 오늘인데요. 맛있는 음식 소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무대로 벌이는 전국 고기 열전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고기 열전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선수 전라도 대표 전주 등장합니다.
아,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매운맛을 보여준다는 대구. 바다 건너 출전한 선수입니다. 쫄깃한 맛의 강자 제주까지. 부산을 무대로 벌이는 전국 고기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선수의 컨디션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야, 탄탄한 몸을 자랑하네요. 이게 뭉튀기라고 하는 겁니다. 뭉튀기가 뭐예요? 아, 이게 대구 음식인데 이게 당일 도축한 육사심이거든요. 그래서 빛깔이 이게 당일 도축한 거 아니면은 이 색깔이 절대 안 납니다. 찰기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신선하기 때문에 살코기가 많아도 부드러운 뭉튀기. 쫀득하게 씹히는 맛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비결이죠. 접시에 쫀득하게 붙어서 실력 발휘할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이건 뭉튀기 이름 되게 특이한데 이 뜻이 뭡니까? 이게 고기를 뭉텅뭉텅 썰었다 해서 이제 뭉튀기라는 겁니다. 평소에 많이 보던 채썬 육회가 아니고 뭉텅뭉텅 두껍게 썰어낸 고기. 어쩜 이리 자태가 고운지 반하고도 남겠어요. 남겠네. 대구 향토 음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랑 술 한잔 하러 갔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부산에 이게 파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뭉튀기를 더욱 맛있도록 도와줄 파트너. 고춧가루, 참기름, 파를 넣은 양념장 되시겠습니다. 복 찍어서 입에 쑥 넣으면 맛이 어떤가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육사심이랑 다르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으러 온 지 한 3번째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짱짱. 최고입니다. 최고. 대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 보이는 수상한 움직임. 이건 밥인데요. 뭐죠? 뭉튀기 나온 걸로 지금 초밥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뭉튀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밥과 함께 먹어라. 명령이라도 받은 듯이 뭉튀기 올리고 양념 찍어 올리고 밥과 뭉튀기의 합동작전. 어때요? 성공인가요? 아, 이게 고기가 오늘 도축한 고기다 보니까 이게 육질이 너무 좋고 그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들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끝이 아니죠. 주방에서는 손님들의 젓가락질이 멈추지 않도록 필살기를 준비 중입니다. 이 메뉴는 뭡니까? 이거는 뭉튀기랑 육회 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뭉튀기만 먹다 보면 약간 물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념 육회랑 같이 드시면은 이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생고기의 참맛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담백한 뭉튀기와 반대되는 매콤달콤한 양념 육회. 번갈아가며 먹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접시가 깨끗해지는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뭉튀기도 먹어봤는데 부산에는 여기뿐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참 자주 오고 잘 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뭉튀기로 양념한 이 육회가 아주 일품입니다. 맛도 다른 데에서 많이 특이하고 이곳은 부산 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순대 맛이 찍입니다. 아니 도대체 다음 선수가 누구길래 그래요? 주방으로 얼른 가봐요. 사장님. 네. 순대 보러 오셨죠? 짠. 어머나 농통한 전주의 명물 피순대 아니에요? 제가 이 피순대를 시작한 게요. 이게 그 21년 전 이게 텔레비 이게 순대 만드는 걸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전라북도 전북 내장산 밑에서 이렇게 순대를 이렇게 피순대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배워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장산에서 배워서 내장으로 피순대를 만드신다 이 말이죠. 어쩐지 겉보기엔 몰랐는데 순대 속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그날 잡은 돼지에 도살한 걸로 이게 피를 이게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이게 내장 또한 이게 냉동시키지 않는 냉장 상태로 이게 가져와서 이게 잘 손질해서 아치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 제일 중요시한 게 신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 아줌매의 깐깐한 눈에 든 신선한 재료의 피순대.
정성으로 만든 피순대는 직접 고아낸 사골 국물을 넣어 피순대 국밥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부산 사람 입맛은 어떻게 사로잡으셨어요? 전라도에서는 이게 방아를 거의 안 먹어요. 방아를 안 먹고 깻잎이나 그 들깨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산에서는 이게 방아잎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얼큰한 청양고추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목을 시킨 거죠, 이게. 21년간 끊임없는 연구를 거쳐 부산 입맛에 딱 맞게 탄생한 피순대. 얼큰하고 향이 진한 부산식 양념이 더해져 지금의 피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지역과 지역이 손에 손 잡고 모든 손님이 맛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음식 아니겠어요? 다른 순대에 비해서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순대국밥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순대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여기 순대가 특이하고 맛있어서 자주 먹으러 와요. 전주 피순대 화이팅! 설마 벌써 전주가 이긴 건 아니죠? 바다 건너온 제주 선수도 실력 한번 보여줘야죠. 제주도 하면 해물이 생각난다는 그대에게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음식 나왔다. 맛있게 먹었어. 진짜 고기 맛을 보여준다며 비장하게 도마 앞에 선 이 셰프. 한 땀 한 땀 손길에 피어나는 진달래 같은 이 고기. 빛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제주도에 말 농장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직접 공수해서 들어오는 말고기입니다. 보관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주도에서 이제 왔을 때 저희가 덩어리째로 되어 있는 걸 손질해서 저희가 사용할 만큼만 덜고 나머지는 전부 냉동으로 준비해놨다가 사용할 거는 냉장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신선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선 보기 힘든 만큼 극진한 대접을 받는 말고기. 그 귀한 맛은 어떨까요? 다른 주인공도 밥솥안에서 출격 대기 중! 바로 제주 돈베고기! 꼭 제주산 오겹살로 만들어야 특유의 쫄깃한 맛이 살아난다네요. 돈베고기가 뭡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돈베란 도마를 뜻하는데 그쪽에 위에 올라가는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육을 뜻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국수 안에도 돈베고기가 들어있죠. 옛날 제주도에선 기쁘고 특별한 날에 즐겨 먹었습니다. 비행기 안 타도 여기서 제주도 음식 여행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제주도라는 곳에 이제 너무 좋아서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제주 음식에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런 제주 향토 음식으로 술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제주도의 향기. 그 향기에 취해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즐깁니다. 맛이 굉장히 진해요. 이게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 맛을 부산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머, 이분 눈빛이 엄청 빠지셨네. 그 옆에서 말없이 제주고기와 사랑에 빠진 한 분 더 추가요. 약간 좀 담백하면서도 이제 육즙이 살아있어가지고 식감도 괜찮고 육회인지 말고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대하는 손길이 남다른 다음 손님. 이번 고기 열전에 그가 나타났다.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비계 부분도 쫀득쫀득하고 약간 좀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좀 처음에 무시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음식 좋아해가지고 고기 장사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고기 냄새 이런 거 좀 민감한데 먹어보니까 되게 뭐래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되게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지역의 자부심을 품고 부산에 상륙한 전국의 고기들. 이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이제는 여행 가지 않아도 부산에서 맛본다. 그러면 부산의 미식가들은 외친다. 어쩌면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다.
살아있네. 명언이 나왔습니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고요. 고기서 고기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대구의 뭉티기. 대구 가서 뭉티기를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또 유명한 게 그 육사심이잖아요. 근데 뭐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막상막하 맛 좋은 빛깔을 자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전국 팔도 고기들까지 만나봤고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까지 만나보시죠. 광양시에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 목재문화체험장을 임시 운영합니다. 오는 4월 24일 화요일부터 약 2달 동안 이어지는데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나는 뚝딱뚝딱 요술쟁이 목공사,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는야 미래 목공 꿈나무, 그리고 성인과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는 목수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4월 13일 금요일까지 광양 목재문화체험장으로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순천시에서는 2018년 상반기 순천시 테마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푸짐한 시상금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 순천시 전략기획과로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으로 가봅니다. 고흥군에서는 귀농, 귀촌인에게 귀농, 귀촌, 영농 정착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귀농 정책, 영농 기술, 가공 체험 등을 함께합니다. 접수는 4월 20일 금요일까지고요. 50명 내외 선착순입니다. 자세한 내용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금요일 순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